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저 과장님 여기 저 삼덕이 그 재활용 아스콘을 취급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가 일일 재활용 그 아스콘 그 생산량이 일일 600톤이에요. 그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재활용 아스콘은 이제 폐 아스콘을 걷어다가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꼼방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야적장에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가열을 해서 녹여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가장 나쁜 그 염도되면서 거기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평택이 600톤, 그 다음에 인천이 거의 한 1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공장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삼덕도에 보니까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관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그 이전 추진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협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자고요, 같이. 그거는 제가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 네. 그 다음에 삼덕에 관한 거, 삼덕을 먼저 삼덕은 삼덕대로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물리다 보면 삼덕이 안주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여건이 내버려 있습니다. 두고 삼덕은 대로 내버려 두고 네. 나머지 뭐 거기에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체만이라도 먼저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간을 두고 삼덕을 좀 하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근데 삼덕은 죄송합니다만 거기 공단 내에서도 예. 왕따예요. 거기서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알고 아주 이거 있습니다. 피곤해요. 아주. 예, 솔직히 알고 얘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참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실무진들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것 같으신데 공장 설립 원수도 행정 서비스 지원. 근데 막상 이제 이거 평택에 와서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 입지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빨리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개별 입지로다가 제조업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말처럼 필드에서 이렇게 안 이루어지던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과연 우리 평택시는 훌륭한 점수를 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러게요. 이제 저쪽 이제 개발부서 인허가 부서가 이제 우리 여기 뭐 기업 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 복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는 네. 일반 그 제조업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공장을 뭐 평생 기업하면서 몇 번 옮겼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인데 이런 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제 평택시가 다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한번 신규 허가난 분들의 어려움 사항이 뭐가 있는가 설문조사라든지 한번 검토를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저쪽 그 인허가 부서에다가 이제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평택시 공직자 그럼 다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일부 진짜 극소수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다 조직이 전체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개별 입지에서 제조업 공정화가 나가신데 한번 네. 세밀하게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이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뭐 말은 좋아요.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 서비스 가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사석에서 만나셔가지고 한번 야 니네 애로상할 때 생각대로 잘해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나오나 한번. 그 은행에 가면은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지점에서들 이제 그 몇 개 소그룹 단위로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놔요. 그런 자리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기업 오너들이 나와서 이제 물어보면은 설마 저 정도였을까?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를 대행을 맡은 뭐 토목설계 사무실이라든지 건축 사무실에서 어떤 미스가 생겨서 그런 거지 우리 공직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뭐 항변을 하는데 그래도 뒤돌아서서 보면은 반성해야 될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뭐 타 부서니까 뭐 어떻게
좀 애매한 부서가 있지만은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 자꾸 이거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 그래도 늦지 않아요. 아무리 알겠습니다. 뭐 기업 뭐 유치한다고 어쩌니 그래도 한번 뭐합니까? 현실은 딴소리하고 앉았는데요. 뭐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줘요? 평택시 가서 애로사항 들어가서 뭐로 태워줬는데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볼륨이 커져서 좋겠지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70% 이상이 2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이제 포승지구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죠? 근데 거기는 무리 없이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선분양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요? 선분양된 게? 예. 선분양된 게는요 한 12개 업체 정도가 네. 지금 그 협약서 체결해가지고 네. 그 분양 지금 그 협약서 체결해서 이제 분양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에 네. 그리고 현덕지구도 이제 겨우 지금 이제 자본금 500억 이제 유치만 해놓는 상태예요. 거기서 지금 더 이상 뭐 특별하게 진전돼 있는 게 있나요? 바로 먼저 번에 관계자 왔을 적에는 바로 이제 보상을 착수하는 걸로 네.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00억 먼저 보내고 뭐 PF 이렇게 해서 세팅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뭐 지금 뭐 인발부대 근데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다가는 지금 이제 보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현덕지구 제가 저 부수적으로 간단히 한번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책임 준공하게끔 그 시공사가 네. 이제 그 포스코 건설입니다. 아, 선정이 됐어요. 예, 이게 선정 포스코 완료됐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는 이제 전체 그 PF 금액 5천억 중에 1,500억을 지급 보증하기로 이제 결정이 지금 된 상태고요. 된 상태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대주단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주관사로 선정해가지고 네. 이제 나머지 금액을 지금 한 3월 중에 네. 심의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그 말도 많고 또 많았던 게 일단은 여기는 뭐 스타트가 된다고 봐도 이제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1쪽에 이제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금 저 통복시장 청룡몰 조성사업은 그래도 정상 궤도에 올랐죠. 이제 뭐 가보니까 이제 뭐 공사들 하고 뭐 다들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개인 점포들 기반 구축하고 있어요. 예. 그죠 업종 선택들은 다 이제 픽스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점포는 20개인데 예. 한 개 빠지고. 상위들은 23명 모집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교육받고 네. 이제 서로들 가게 주인이나 매칭해서 3명은 떨어져 나가야 될 입장이고요. 대부분 업종은 뭐 그 다문화 음식이 주로 많고요. 아, 그쪽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어요. 이제 다문화 음식으로. 네, 그리고 카페도 하나 있고 네. 또 책방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책방이요? 네. 옛날 무슨 책방은 큰 거 아닌데요. 청소년 위주로 책방도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뭐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그 성공을 하면은 좀 그래도 통복시장 그쪽이 이제 주당골목이 좀 살아날 것 같고. 네, 그죠? 처음보다는 조금 좀 협소적이어요. 많이 좀 낮았죠 이제 좀 지금. 낮았어요. 네, 많이 좀 낮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열악한 환경 조건이 노점상들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그냥 그거 속색이는 거 해결하시고 쫓아다니시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아이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 동사무소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그 상담사. 예, 상담사분들이 저는 이제 뭐 벌써 횟수로 2년 된 거죠, 그죠? 네. 이제는 뭐 배치자마자 무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실적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는 우스운 것 같고 그래도 거의 한 횟수로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서서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용역회사 대행 업무 순위에서 끝나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각 읍면동에 이제 환경이 열악하니까 창구에 서가지고서
그거 상담한다는 게 참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요령껏 안으로 창구로 들어오시라고 들으든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아요. 좁아가지고 그게. 창구마다 다 좁아서 그 좀 문제점이 그래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좀 상담이 오래 가면은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뭐 그 뒤에 테이블에도 좀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다가는 이전까지 우리 평택에서 한 그 잘한 정책 중에 전 하나라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잘 돼서 미흡한 부분들은 좀 어려우시만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서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진짜 그 일자리 자기 생업에 아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정책들이 잘 좀 조기에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양영석 의원님. 다 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남았어요. 이제 우리 평택시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다 이제 지역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난 거, 우리가 뭐 로컬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한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기본이 돼서 밖으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까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지역 관내 기업인들이 어쨌든 뭐 기술력이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관여하는 무슨 사업에도 뭐 이렇게 참여를 좀 해도 일반인과 같은 경쟁력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인센티브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항상 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실무적인 사업 부서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본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역 같은 데는 뭐 이런 사업, 뭐 정말 제나 뭐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또 이제 나중에 그 관리할 때 위탁할 때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그걸 지금 했던 그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유지관리 나중에 받았을 때 컨소시엄을 지역업체하고 하라는 그런 조례까지 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그거를 처음부터 사업했던 업체가 네. 유지관리 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같이 네. 지역에도 이런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작지만 네. 그럼 컨소시엄 같은 걸 해준다 그러면은 같이 하고 또 그 지역 업체들은 거의 지역분들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인력 창출도 같이 되는 거고 네. 네.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든 뭐 삼성이고 지금 뭐 명지 이전이 돼서 그 지역에서 큰 일들은 많았지만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못 써서 다 외부에다 다 준 거예요. 대기업들이 돈 벌어서 다 본사로 다 갖고 가는 거지 우리에다가 쓰는 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업들 유치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게 스타기업 뭐 육성 프로젝트 사업이 이게 뭐 6천만 원이었었나요? 이게 지금 2회째요? 여기 이제 한 번 가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 아니에요. 처음 작년에 저번에 간 거는 저기 그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이제 올 1월달에 다녀온 거고요. 올해 거는 이제 그 확보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이게 도비하고 같이 저기 되는 건가? 아, 요건 도비는 없는 거고 예, 전에 12로. 12월 스타기업이?
이거 스타 기업은 그 도비가 그 6천만 원이고요. 희비가 6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이요? 네, 1억 2천입니다. 근데 이게 3천이에요? 그래서 3천은 그 50대 50인데. 그 3천만 원이 이제 그 본 예산에서 저희가 6천만 원 계산 올려드렸는데 의회에서 심사해서 3천만 원 삭감된 그럼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럼 도비 그럼 뭐 6천만 원, 3천만 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는 이게 이제 그 저기 도비하고 이제 1대1 매칭해가지고 이제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경기도 내 전체적인 이게 위탁해가지고 그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그 선정해서 이제 그 기술개발이라든가 뭐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좀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업 비용은 도비 12,6천에서 1억 2천 네, 갖고 이거 이제 50대 50대 사업. 50대 그 50. 회사에 대한 홍보나 이제 그런 비용으로 쓸 건데 네. 예산에서 이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그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은 12 확보 안 되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야 뭐 잘 하셨다고 보지만 좀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부분은 이제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탄이나 청북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난개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농촌의 농지이지만 거기서 이제 살짝 저기 해갖고 뭐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소규모 대주시설에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난개발이야. 기본 시설 뭐 도로가 된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농로에다가도 우리가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농로에다가 농로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소규모로 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정착 몇 군데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동민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지금 도로도 지금 넓혀주고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걸 했는데 그래도 난개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뭔가를 좀 해주던지 그래놓고 지금 그런 데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게 이제 선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필터화 한다 하듯이 그런 거를 한번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떻게 입지를 시키고 우리 평택의 전반적인 거에 기업에 대한 거를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러한 주거와 공간을 별도 하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거를 한번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개별 입지는 개별 입지대로 산업 그러니까 뭐 두더지 잡듯이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각나면 그때 하는 거라 지금 보면은 산단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거 몇 년, 뭐 7, 8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개발하는 것도 물량에 대한 거를 계획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서 가야 되는 단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지 이전으로 해서 430만 평이라는 것도 한 번에 받았었고 또 이제 우리 기본적인 또 산단 물량을 하니까 거의 한 500만 평, 600만 평 정도의 네. 우리가 네. 상업단지 물량을 예. 한 번에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걸 단계적으로 해갖고 뭐 1년에 뭐 진짜 뭐 한 100만 평씩이라든지 이걸 나눠서만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 산재돼서 지금 산발적으로 좀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 되는 거는 몇 군데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430 받았지만 그걸로 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LG 산단 거기 하나요. 지금 뭐 거의 다 추진 중이에요. 10여 년이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획 없이 물량 받은 걸 한 번에 다 뿌려놓은 거예요.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뭐 세교나 이 송탄 산단이나 평택 산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기업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가 있어서 지금은 못 들어오는 것도 지금 기존에 산다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빼낼 수 있는 거를 전체도 드러낸다는 것은 참 네. 힘들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되는 종목들 그런 거를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전에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방법.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송탄산단하고 지금 평택에 있는 그 세계산단 이거는 일본 국도에 같이 붙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송탄하고 평택하고 떠리켜놓은 역할이에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택지가 앉아야 되는 거고 이 산단은 좀 뒤로 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다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겠죠. 택지가 뭐 이렇게 늘어날지도 생각도 못 한 거고. 그래서 이 조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업종을 좀 분리를 좀 해서 지금 주변이 지금 이제 송탄산당 옆에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재지구나 이쪽이 다 지금 택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저기 그런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제조 그 저기에서 안 맞는 거 지금의 환경하고 또 이제 민원이 좀 야기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네. 한쪽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갈 수 있는 곳이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네. 농지 규제가 완화가 돼요. 이건 아마 뭐 정부에서 뭐 법리까지도 뭔가가 지원을 특별법이나 뭔가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전을 하지 기존에 있는 이 산업단지 분양하는 쪽에다가 이주한다 그러면은 그 금융비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11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취약도시 이제 의무자 투자 지원하는 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도에다가 취약 지역 의무적 그 투자 재원 시험 사업은 저희가 이제 11억 이렇게 추정해서 저희가 지금 예상이죠 예상.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장소로 따지면 한 7개 정도. 7개? 네, 이렇게 저희가 그보다도 올리기는 더 많이 올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심사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한 6개 내지 한 7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최소 10억 정도 이렇게 네, 우리가 10억 선에서 예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10억에서 네. 11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작년에 받았고 작년에가 우리가 9개인가요? 9개 지역인가 몇 개 지역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에도 더 올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9번에서 잘렸으면은 네. 작년에 10번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상 저희가 한 10번 이상까지도 저희가 지금 도에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번부터 뭐 한 15번까지 해줬으면은 올려놨으면은 대상지는 아, 순서는 안 바뀝니다. 순서는 안 바뀌죠. 네.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하게 그때 또 그걸 못 넣은 게 있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도 이렇게 좀 넣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또 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9번까지 됐으면은 10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게 안 됐어요? 아니, 그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가야 돼요. 1번부터 뭐 15번까지 했는데 9번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10번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네. 그러니까 작년 순위에서 우회부터 잘린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밀고 그렇게 가야지. 네, 흔적 순위로, 과장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야 돼. 순서는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7번까지라면은 16번까지는 쭉 가야 되는 거예요. 16번까지는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게 3, 선정해서 4번은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지만요. 10번, 11번, 12번은 무조건 돼야 돼. 우리의 인사 원칙도 그런 거예요. 앞에서 빠졌으면 다음번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배란간의 순서가 그냥 뒤로 쭉 빠지는 게 지금 우리 인사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올해는 어디죠? 포승 방림 1입니다. 이게 이제 뭐 작년에는 두 군데 나요? 네,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했죠. 네. 이건 추가로도 하실 생각은 없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하니까 그렇게 이제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저장 탱크를 어느 장소에다 이렇게 좀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진에다가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가 다른 장소라도 그 할 때만 있으면 저희가 자꾸 발굴 해가지고요. 저희가 요거는 LPG 저장 탱크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좀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다 보면 이제 그 서탄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적을 됐다가 국내에서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네. 그게 됐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올 건데 네. 그걸 넣어달라. 해야 돼. 도시가스 언제 들어가? 상당히 좀 기간을 딱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상태인데. 그럼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 사실 저희가 올해 한번 좀 찾아뵈가지고 어떤 저희가 좀 설득 좀 하고 거기에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좀 판단해서 설명드려서 다시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니 어차피 마련해서 해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뭐 추진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사업을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했을 때 해야지. 아니 선정이 됐다가 그래 포기했다고 포기하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선정을 하지 말던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가구가 이제 많아야 이제 사실 개별적으로 내는 그런 시설 분담하는 그 비용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 정도면 그렇게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개별 부담하면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개념에서 어느 정도의 가설계를 떠보면은 이제 그 비용이 좀 많이 이제 증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돈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도시가스하고의 그런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차이가 일어나면은 또 주민들이 이제 비용이 비싸면은 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비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또 이해가 충분히 부족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한테 굉장히 혜택을 가는 거고 뭐 깨끗하게 그냥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거하고 차이는 그 마을에 있는 저장 탱크 설치하는 저장 것밖에 탱크 없습니다. 하나 그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탱크 부지 확보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불합 같은 경우에 다 되는 게 일정 기본은 돼야만이 자부담이 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자연불합도
뭐 진짜 뭐 10가구 뭐 이 정도 되는 거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30에서 70세대 정도. 기본 뭐 한 50가구 이상 이렇게 저희가 되셔야 돼야만이 네네.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지역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서탄에서 포기가 됐으면은 그 주변부터 먼저 또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배정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미국 이전을 하고 또 팔주도 하고 소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그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걸맞게 다른 지역도 그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도시가스가 뭐 수년 내에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가 좀 별도로 좀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충분히 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그 레포츠공원 뭐 조성도 있고요. 뭐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포송 레포츠공원 하는 거는 지금 자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거기 그 특별 그 지원금으로다가 그 전액 그걸로 네, 그거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시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요? 그 운동장이 있고요. 축구장, 다목적 구장, 주차장,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운동장과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운영해요? 요거는 시설해서 체육부서로 넘기는 걸로. 체육부서가 할 것 같으면 뭐해도 해요. 이게 목적이 왜 한 거야? 발전기금은 어떤 발전기 어떻게 됐던 발전소 지금 주변 지역 시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네. 어떻게든 피해가 가니 네. 우리가 그거 뭐 많이는 못하지만 이런 걸 지금 조성해서 이렇게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겠다예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서 다시 체육부서에서 넘기면은 요건 제가 지금 정정드리면요. 요건 체육부서 해낸 게 아니라요. 저 포승읍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유지관리는 저희 쪽에서 이제 별도로 충당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그거 운영을 그 읍에 충족되는 읍에 이제 그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읍에 하는 게 나중에 맞습니다.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아마 뭐 최종환 의원님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이거 안 공는 다음에. 예, 요건 좀 읍에서 관리할 겁니다. 아니 이게 체육부서에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주말에 쓰려고 하고 뭐 쓰려고 하면은 추첨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사용료 내야 돼. 그 같이 들어가는 문화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장하고 그 시설은 읍에다 해서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했을 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지금은 아마 근거가 없어서 뭐 할 텐데 그걸 갖다 안 되면은 뭐 조례를 뭐 저기를 하든지 뭔가 이거 명확히 해야 되지.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시설이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민원 때문에 그냥 시 체육시설로 해갖고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편안히 못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그러지 않아도 좀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 추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포우승 주민들은 외부 사람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냐면 그 포우승읍에 지원 사업을 해준 거기 때문에 피해된 네. 보상을 해주기 네. 때문에 외부 사람 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양 회장이 참 얘기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참 조례라든가 뭘 잘 담아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읍사무소 사실 그 안에서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거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좀 거리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저희 있는 게 자체가 아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 진희 공공화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하수처리 시설이야. 시설 내에 주민들을 편익시설.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체육부서에서 넘겨서 거기서 위탁관리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일반 그게 체육 레포츠 공원이 아니야.
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목적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해놔야지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중간에서 힘든 사람들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네. 예,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명이 지금 포송 레포츠 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회관 적인데 어차피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지금 져지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부처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관계부처 정확히 해주고 나중에 경상적 경비 들어가는 것도 정확히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다 보면 이제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이제 뭐 입찰을 됐던 해가지고 들어와서 할 거겠지만 이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작년에 2016년도에 지금 송탄 산단 공사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주과에서 주무로 했죠. 네. 네. 거기 보니까 공사가 했을 때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팀에서는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안에 또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중장비 보도블록 깔아놓고 타고 올라가고 다 깨지고 또 걷어내지도 않고 이거 공사할 때 공정 일정 순서 정확히 맞춰가지고 다른 데 피해 안 주고 어느 한 부서가 끝나고 나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짜주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무부서 했을 때 문제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예 위탁을 주려면은 아예 체육부서라면 체육부에 아예 공사 자체를 다 맡겨놓고 하든지 예산 자체를 넘겨주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널어놓기만 하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공사하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다 욕하죠. 3일 전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걸로 중장비 올라가면 그게 버티고 있겠어요? 다 깨지지. 알겠습니다. 한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제대로 잡아가지고 줬을 때 공정별로 무리가 안 갈 수 있게 공정 짜가지고 이거 공사 실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됐든 지역에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보답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그런 걸 고맙다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만들어 놓고 욕먹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 잘 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하셔야 되고 이왕 하려면요 그 규격화 같은 건 좀 맞춰주기 바라요. 규격 같은 경우.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진짜 아중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축구장 같은 경우에 가봐도 안 맞아요 공간이. 요거는 국제 경기장 기준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지역에 지금 이제 산단이 이제 되고 뭐 고려문 됐고 드림테크 뭐 진이삼 뭐 유창 요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죠. 요즘 여기서 뭐 진행되는 거는 뭐 고려미나 진이 삼산단은 지금 뭐 이제 뭐 보상은 나갔고 지금 이제 조성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드림테크나 이제 유창은 드림은 바로 보상 나갈 것 같고요. 드림은 이제 지금 PF 하려고요. 지금 그 대주담 이제 시공사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정했고요. 드림테크는 이제 그 지금 그 대주담 모집해가지고 PF 이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저기도 어떻게 됐든 이제 뭐 보상 계획 공고를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어떻게 협의를 하잖아요. 네. 협의한 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이제 간평해. 그래갖고 이제 간평 경과가 통보가 됐어. 그 다음에는 바로 뭐 기간 안에 모르겠어요. 한 보름 안에 아마 간평 나간 다음에는 보름 그 넘어가서 보상이 나가서 네. 되는데 지금 해고 나서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그게 거원 1년이에요, 이제. 그럼 1년 동안의 그 저기 지가 상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감정평가 그 저 기준이 언제예요? 4, 5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1년이 또 흘렀어. 그럼 1년 동안에 그 땅 주인은 누구요? 원소유자들이에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거. 아니 감정평가 했으면은 돈이라도 주던지. 아니 법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아니 이런 뭐 그래서 의원님들 좀 아시지만 뭐 다른 지역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PF를 일으키고 이제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그거를 이제 통보를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보상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업정책과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야, 도대체 그거 그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 저도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의아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 못하면 예. 그 토지 주소는 네, 어떻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이제 대우건설 쪽에 이제 처음에도 이제 그쪽에 참여해서 지금 이제 현대를 바뀌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요즘엔 좀 그렇게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PF를 일으키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방법이 아마 이제 50% 이상이 이제 이렇게 별도로 그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갖고 와야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PF를 일으켜서 이제 돈을 지급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좀 앞당기려고 아마 그렇게를 좀 했는 데는 아마 법적으로는 저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는 좀 못하고 이해가 있습니다. 되냐고. 예. 저도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 그러려면 평가를 해갖고 뭐 다음에 해서 한 다음에 하든지. 아니 본인들 그 행정 절차는 다 해놓고 그래놓고 완전히 땅은 그걸로 딱 묶어넣어버리고 평가까지 다 해서 그리고 보상은 나중에 해서 해준다? 근데 이제 의원님, 왜냐면 이제 감정평가를 일단 받으면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재감정을 하게끔 또 돼 근데 있으니까요. 이게 1년이 365일인데 360일 전에만 나가면은 안 해도 되잖아요, 현실이.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 몇 시? 아무튼 저희 시에서 여튼 여러 가지 좀 우리 시에서는 독려해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언론-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됐든 재산 보호해줄 네. 몇 시? 재산을 보호해줘야 돼 우리 시가. 지금 뭔 죄냐고요. 어떻게 됐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 아닌 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해서 파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 입장에서 뭐 지금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뭐 지금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답답한 것들은 그 주민들이거든. 이 주민들 이것 때문에 동네 나눠져요. 찬반에서 또 나눠진다고. 지금 마살리 같은 경우에도 그 과장님 그때 와서 그 시행사고 얘기했었지만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만 받아줬으면 그렇게 분란 안 일어났어요. 뒤늦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뒤늦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평성이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뭐 법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법원 저기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뭐 그래도 뭐 그건 뭐 진행에는 문제 없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주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이 네. 드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먼저 뭐 협의를 한다면 뭐 보상가의 뭐 3%인가 아예 그게 명분화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아예 하고 동의서를 거기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나중에 그걸 동의 안 했던 사람들은
그냥 평가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저렇게 안 해 도와줬던 안 해줬던 그 3%는 전체 주민 특히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지만 네네. 원주민에 한해서는 이거를 동의해줬던 안 해줬던 같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같은 네. 조건으로 그거는 좀 분리해서 좀 우리가 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만 그것이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70%로 기 보상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승인만 떨어지면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심의는 잡혔어요? 심의 날은 오늘 공문으로 도로다가 심의 요청 공문 이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심의했으니까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심의 잡힐 것 같습니다. 서과장님 참 뭐 이거 전통시장 얘기만 나오면 뭐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이건 뭐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해야 돼요. 또. 근데 우리가 뭐 청년상인 뭐 창업 지원해갖고 이제 청년물 조성에 지금 이제 2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지금 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해서 이제 장단점, 아마 장점보다는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절차를 봤기 때문에 그걸 겪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일단 중앙시장은 이제 100% 이제 1억 2,500 받아가지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관이 이제 중기청하고 소상공지원공단에서 했는데 중앙시장에 5개 점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는 좀 괜찮고 1개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요. 사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쭉 되는 거는 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되는 거고 이게 지원이라는 것도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예, 임대료를 이것도 이제 그 중앙시장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올 4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세입자가 내고 해야죠. 세입자가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맞아. 근데 이제 4월 이후에 그게 계속 영위해놔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1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일반인들도 1년 안에 자리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좀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임대료나 그런 걸 다 해주지 말고 좀 뭐 처음에는 뭐 진짜 뭐 80% 해다가 뭐 2년 후에는 뭐 60% 하고 뭐 이거 점차 저거 좀 늘려주던지 부담을. 이건 뭐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부담 안 해다가 1년 후에 딱 그거 지원 끊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수순이 폐업이더라고. 다른데 얘도 맡을 때. 사업 지침에 딱 1년만 또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들 실패하는 거잖아요. 아니 1년 안에 내가 뭐 어떤 걸 해도 장사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깔아놓은 거에서 빼먹는 거야. 사업은. 저기 의원님 조금 쉬었다 했어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